네, 안녕하세요. 피트 홍석재 대표입니다. 오늘은 피트 검사의 핵심인 달리기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달리기 검사 설명에 앞서서 그 TMT 검사 가이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달리기 검사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점진부하 검사가 있고요, 최대부하 검사가 있고 최대하 검사가 있습니다. 아주 손쉽게 생각해 보면 운동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스텝 1으로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운동검사를 한 번도 안 받아봤다 그러면 무조건 점진부하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점진부하 테스트는 처음에는 걷기부터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1분에 한 번씩 경사와 속도가 조금씩 올라갑니다. 병원에서 하는 검사가 이러한 점진부하 검사 프로토콜입니다. 천천히 걷다가 보면 경사도 올라가고 속도도 올라가면서 결국엔 달리게 되고요. 달리다가 힘들어서 멈추면 그때 멈춘 기록을 입력해서 분석해서 심폐검사 기록을 리포트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한 번도 운동검사를 안 해봤다. 그럼 스텝 1으로 가시고요. 점진부하 검사, 엠브루스 프로토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이 물어보세요. 이 엠브루스 프로토콜 검사는 피트에서 개발한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트레드밀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헬스장에서도 다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장에 있는 트레드밀에서 저희가 제공하는 1분의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어떤 속도로 경사 몇 도,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경사 몇 도, 어떤 속도 다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어요. 페이지로 해서. 그 페이지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점진부하 검사를 했는데 평균보다 좋게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최대부하 검사를 하는 겁니다. 최대부하 검사는 가장 힘든 맥스의 수치로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야외 테스트를 많이 하죠. 정해진 거리를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가느냐, 이런 것들을 최대부하 검사라고 하는데요. 최대부하 검사에서도 레벨이 있습니다. 초급, 중급, 고급. 그래서 초급은 5분 달리기 검사, 중급은 12분 달리기 검사, 그리고 고급은 2.4km 달리기 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텝 1, 2, 3에서 3가 최대부하 검사 2.4km 달리기 검사 고급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TMT 심폐 달리기 검사 중에 가장 힘든 게 2.4km 달리기 검사고요. 어떤 검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2.4km 달리기 검사를 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게 목표예요. 자, 전체 스텝으로 한번 다시 봐드릴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상태 그대로 살짝만 확대해 주세요. 네, 운동검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스텝 1으로 진행하고 엠브루스 프로토콜 검사를 점진부하로 검사합니다. 피트 트레드밀로 수행하면 조금 더 터치 스크린에서 손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없다 하더라도 그냥 헬스장 트레드밀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프로토콜을 안내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점진부하 검사를 했는데 체력이 너무 좋게 나왔다. 그러면 과대평가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초급자가 아니고 중급자 검사를 하시면 좋고요. 트레이너가 판단하에 최대부하 검사에 초급으로 하셔도 됩니다. 5분 달리기 검사를 하셔도 돼요.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최대 검사예요. 하지만 조금 과대평가됩니다. 그래도 회원들이 처음에 검사했을 때 너무 나쁘게 나오면 거부감이 높기 때문에 5분 달리기 검사를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근데 레벨이 좋게 나왔다. 그러면 초급 검사가 아니고 중급 검사에 더 맞는 겁니다. 그래서 중급 검사로 넘어가서 스텝 2로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텝 1에서는 점진부하 브루스 프로토콜 검사, 최대부하 5분 달리기 검사, 그리고 최대하 검사, YMCA 자전거 검사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점진부하 검사예요. 점진부하 검사인데 자전거 검사는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아마도 어플리케이션에서 먼저 수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분 걷기 검사도 지금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완료는 됐는데 언제 런칭할지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초급 검사를 하면 과대평가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분들은 중급자 검사를 하세요. 바로 스텝 2. 스텝 2는 12분 달리기 검사나 로잉 검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달리기 아니더라도 로잉으로도 심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12분 달리기를 했는데 50% 이상 평가가 9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 최대 검사 할 수 있거든요. 2.4km 고급 검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2.4km 고급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저희는 간접 테스트 하는 거예요. 직접 테스트는 실제 병원에서 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차고 달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둘 다 신뢰도가 어떨까요?
둘 다 신뢰도가 처음 할 때는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가장 중요한 건 검사를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검사에 대해서 적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검사를 하든 간접 검사를 하든 처음 하는 검사는 맥스치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장드리는 건 검사를 자주 해라. 얼만큼? 맥스치까지 도달할 때만큼은 자주 해라. 그래서 하나 말씀드리면 점진부하 테스트 같은 경우는 천천히 강도가 높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다가 멈추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가 프로토콜을 드리지 않아도 그대로 수행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하지만 최대부하 검사 5분, 12분, 2.4km 달리기 검사는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5분 동안 가장 멀리 가는 검사, 12분 동안 가장 멀리 가는 검사, 2.4km를 가장 빠르게 도착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일단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준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 달리기 검사를 하기 전에 한 4분에서 5분 정도 연령 평균 속도로 달리기를 해보세요. 검사지 입력을 하면 평균 속도가 나오거든요. 평균 속도로 달리기를 한 5분 정도 해보십시오. 그 5분 정도 수행하면 꽤 빠른 속도예요. 그렇게 해서 5분 정도 빨리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본 검사 달리기를 할 때 에너지 효율이 좀 높아집니다. 효소의 활성도를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먼저 5분 정도 달리기를 조금 빠르게 해서 달리기를 해서 액티베이션 시켜 놓고요. 그 뒤에 5분 동안 물을 한 잔 먹고 휴식을 취합니다. 가볍게 휴식을 취한 뒤에 그 다음에 본 검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본 검사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달리기 검사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운동 자각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 페이지 위를 한번 볼까요? 위에 보시면 운동 자각도가 있어요. 클릭 확대해 주실까요? 자, 저희가 운동 자각도를 두 가지 버전으로 드려요. 베이직한 거는 6점부터 20점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조금 변형된 거는 0점부터 10점까지 있고요.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힘든가를 트레이너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걸 가지고 프린트를 하거나 화면을 태블릿으로 보여드리시면서 어느 정도 되는지 손으로 숫자를 표기해 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스테이지 끝나기 한 30초 전 혹은 스테이지 하면서 분마다 물어보시면 좋고요. 이 상태로 체크를 해주시면 동일한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스트레스 수준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고 검사를 하면서 오버페이스인지 아닌지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 검사 같은 경우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5분, 12분, 2.4 동일한데요. 보통 그 수행하는 시간 혹은 수행하는 거리에 하프가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완주를 하고요. 하프가 되기도 전에 너무 힘들어하면 처음에 페이스를 잘못 잡아서 실패, 완주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잘 파악해서 하프가 되기 전까지는 항상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좋은 트레이너는 이렇게 검사합니다. 처음에 올라와서 얘기 드려요. 자, 스타트 하겠습니다 하고 스타트 누르는데 보통 연령 평균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 속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떤 속도로 시작해요? 잘 몰라요. 그 속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제로 심폐 체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평균보다 조금 낮은 속도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속도로 하되 검사할 때 속도는 되도록 보여주지 마십시오. 가리셔도 돼요. 뭐 중급자나 고급자 분들은 속도가 부담이 없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속도에 대한 부담이 있으세요. 속도가 10이 넘으면 무조건 무서워, 높아 라고 생각하는 심리적 압박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가리고 운동을 수행하셔도 괜찮아요. 저는 속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 좀 가리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운동 자각도에 대해서 사전에 먼저 설명을 드려서 표현을 하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딱 스타트를 하면 속도가 만약에 좀 빠른 것 같다, 이 사람이 너무 숨차는 소리가 크다 라고 하면 트레이너분들이 속도를 낮추셔도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속도를 높이고 낮춰도 되는데 트레이너가 낮추고 높여도 됩니다. 처음 하는 검사에서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높이고 낮추고 하면서 완주하는 게 목표예요. 완주가 중요합니다. 꼭 완주를 하는 게 목표고요. 그리고 딱 들어보시면 알아요. 숨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속도를 달리게 하면 거의 대부분 초반에 이렇게 숨소리가 나오면 완주 못해요. 그래서 숨소리가 너무 거치니까 속도를 좀 낮춰주시면 됩니다. 심박수도 보이지만 심박수는 변이도가 크기 때문에 모니터링 하는 기준의 하나의 척도로만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둘씩 질문을 해보세요.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 12시에 먹었어요. 한 이 정도로 대답을 한다. 이건 지금 힘든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속도를 높이셔도 돼요. 12시야. 한 요 정도 되면 지금 힘들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조금 웃기긴 한데 실제적으로 검사를 많이 그리고 여러 명 한 트레이너들은 이러한 노하우가 쌓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힘들구나 안 힘들구나 조금 더 높여야 되겠구나 오버 트레이닝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검사를 트레이너들이 많이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봐서 서투르고 그래서 잘 못하고 그래서 안 하는데 그 고리를 바꿔야 됩니다. 많이 해보고 여러 번 해봐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그래야지 검사를 잘 할 수 있어요. 트레이너의 경력은 검사를 몇 명 했고 몇 번 했는가 그리고 데이터를 몇 %씩 향상시켰는지 얼마 기간 동안 그런 데이터들이 쌓여서 경력이 되는 겁니다. 내 가슴이 크고 팔뚝이 두껍다고 경력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러한 정량적 데이터들에 대한 경험치도 경력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트레이너들에 대한 이 피트니스 시장이 좀 개선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꼭 트레이너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운동 자각도는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검사 결과가 동일 연령 평균 81대 스텝 2로 가자. 그리고 중급자 검사에서도 동일 연령 80%면 고급자로 가자. 90% 이상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면 좋다. 이렇게 나와 있고 실제 이 심폐 검사를 하는 이유는 내 심폐 나이가 어떤지, 내 건강 수명이 어떤지, 내가 질환의 위험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내가 어떤 속도로 뛰어야 되는지 몇 분을 뛰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좋아, 나빠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를 저희는 알려드려요. 아마 대부분 30분 뛰었으면 40분 뛰세요, 50분 뛰세요, 60분 뛰세요. 시속 10km로 달렸으면 시속 11로 뛰어보세요, 12로 뛰어보세요. 이렇게 볼륨을 늘리고 강도를 높이는 게 권장이에요. 왜? 개개인별 평가 검사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볼륨만 증가시키고 있어요. 그건 좋은 운동 처방은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는 볼륨을 맞춰서 증가를 시키되 정해진 목표치가 도달하면 그 다음에 강도를 높여서 운동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설명드리기엔 좀 뭐하니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더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피트 측정평가사 연수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연수 과정이 8시간, 하루에 8시간인데 8시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려요. 검사하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 궁금하시면 피트 측정평가사 연수를 꼭 들어주시고요.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검사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피트 운동검사에 대한 가이드 설명이었고요. 자, 이 다음번에는 각각의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